오늘도 영리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돌아섰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외국인들이 진짜 뭐 국내 증시를 놓고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좀 연속적으로 사줘야 이제 시장의 이제 추세가 좀 강력하게 만들어지는데 뭐 오늘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라서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가 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긴 연휴 때문에 약간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이제 흐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연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네. 오늘 또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뭐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시장 직설의 이제 주제는 역대급 실적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4.6%가 급락을 하길래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정말 매수 기회다. 쓴소리 좀 하려고 오늘 시장 직설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 좀 네. 민망하게 지금 다 땡겨놨어요. 개장 초반에 사실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컨콜하는 걸 듣지도 않고 그냥 동시호가 때부터 팔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실적을 발표하든 말든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올라왔고 어제 또 스타게이트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차익 매도를 하려고 개장 전부터 작정을 하고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우리가 숫자를 잘 봐야 되잖아요. 일단 뭐 역대급의 실적이 나온 건 여러분 다들 아실 거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23조 5천억 원, 지난 4분기 때 8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OPM 영업이익률을 따져보시면 지금 지난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넘었어요. 그리고 4분기 때 보시면 D램의 OPM은 무려 53%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즘에 D램 오파가 안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 D램 쪽에서 OPM이 무려 53%가 나왔다는 건 HBM에서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남는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건 결국은 HBM 쪽이다. 올해도 HBM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 제가 며칠 전에 JP모건 리포트 나온 거 말씀드렸었죠. 시장 규모가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고 그 성장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적인 지금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건 JP모건 리포트가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JP모건에서 삼성전자가 HBM3 이 12단, 16단도 아니고 12단을 올해 3분기나 돼야 엔비디아 쪽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거의 올해 3분기까지는 마이크론 외에는 뭐 또 다른 경쟁자가 진입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좀 쓴소리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사실은 작년 하반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고점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전부 삼성전자 매수를 했었잖아요. 삼성전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53,000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지금 40% 넘게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최고가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들조차도 HBM 시장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외국계 투자자들이 투자해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돈은 반도 못하게 벌고 있는 상황인데 시총은 170조가 넘거든요. 하이닉스 오늘 시총 보시면 이제 160조예요. 아직 마이크론 시가총액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평가가 제가 여러분께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저평가 국면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빠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만 사실 지금부터는 또 작년 상반기와 같은 또 HBM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뭐 설 연휴 앞두고 일시적으로 세론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HBM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은 좀 계속 가져봐야 한다. 그 정도로 오늘 SK 하이닉스는 역대급의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HBM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좀 제한적이어서 거의 비슷한 주제를 좀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루닛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 이제 루닛을 강하게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죠. 이게 데미스 헛서비스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들 구글의 딥마인드 예전에 뭐 수년 전에 우리 이제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의 이제 바둑 대결이 되게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 딥마인드의 창업주가 이제 헛서비스거든요. 이 헛서비스가 지금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사실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AI가 발굴한 후보 물질이 세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임상에 이제 진입하게 될 거다. 요런 이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구글도 꾸준하게 이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건 그만큼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AI와 융복합되는 산업 중에 인류의 복지에 가장 가깝게 나타날 수 있는 쪽이 의료 AI 쪽이라는 거거든요. 신약 개발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루닛이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파로스아이 바이오도 신약 개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 중에 보로노이도 AI 신약 개발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저께 우리가 이제 스타게이트 때문에 AI 산업이 올해도 정말 빠르게 좀 성장하겠구나라는 거는 확인을 했잖아요. AI 융복합 산업 중에 가장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AI 의료기기 쪽이다라는 걸 오늘 이제 루닛을 흐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제주 반도체를 한번 정해봤어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보니까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이런 팹리스 기업들도 움직이는데 물론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또 개별 이슈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타게이트로 인해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해서 앞으로 이제 급속도로 팽창할 AI 산업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그대로 이제 쥐겠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이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 쌓아가지고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를 구경하려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AI 산업, AI 소프트웨어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청사진을 이제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팹리스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좀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에이징랜드라든지 가온 칩스라든지 뭐 오늘 급등하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사실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넥스트칩 이런 기업들도 거의 다 디자인 하우스나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쪽으로도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작년 1분기 때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열풍이 불고 하드웨어 AI 쪽에서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슈 때문에 AI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가장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가온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시점에서 설 연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을 꼭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 흐름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어제 편입했던 STI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빠지면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소개해드리자마자 오늘 장중에 막 6%가 밀려버리니까 이것도 네. 어떡하나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실까 봐 오늘 바로 리뷰를 좀 해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뭐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6%까지 빠졌다가 양봉은 이미 뭐 아까 오전에 11시 넘어서서 이미 양봉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의 뭐 약보합권 정도 수준까지. 오늘 하이닉스는 가격으로 따지면 22만 원 정도만 어느 정도 안착이 좀 돼주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11시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다가 다수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고 한미 반도체하고 PSK 홀딩스가 또 가장 빠르게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죠. STI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가장 주력 장비라고 할 수 있는 CCSS. 올해 이제 신규 반도체 팹 건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HBM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전체 이제 반도체 팹의 이제 증설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뭐 눌림목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5일선이 딱 가격이 이제 지지가 좀 돼주면은 다음 주에 충분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목표가 28,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혹시나 오늘 뭐 반도체 종목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STI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 수혜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GST가 19%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급등 나와줬다가 지금은 좀 윗꼬리가 네. 달렸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어제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어요. 네. 어제 이제 스타게이트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제가 장 끝나고 공개 방송할 때 결국 스타게이트는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GST는 데이터 센터와 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액침 냉각도 대표적인 수혜주였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유증 때문에 주가가 이제 주저앉아 있던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이수페타시스의 MLB 이 적층 고다층 기판 역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을 이제 조금 맞았다라고 보는데요. 목표가 2만 원을 시원하게 이제 달성을 좀 했거든요. 목표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GST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타게이트에 약간의 이제 좀 고춧가루를 좀 뿌렸어요. 자본 조달이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5천억 달러를 한 방에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중심으로 펀딩을 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이 이제 대거 또 참여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자금이 없다면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깨는 게 아니라 뭐 ARM 지분을 조금 팔아서라도 자금을 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는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역사적인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스타게이트는 뭐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임기 내내 어찌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AI에 대한 이제 투자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외치면서 우리나라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이 스타게이트가 간판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은 AI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내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이제 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이 액침 냉각이라든지 그다음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의 성장은 절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걸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GST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셀비온이 29%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제 목표가를 터치해주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어제 장 막판에 또 셀비온이 급등을 하던 어제 이것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목표가 18,000원까지 아직 남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장 후반에 그냥 이제 12% 정도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를 시원하게 이제 터치를 했어요.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돌아서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제가 목표가를 18,000원 말씀드렸던 게 딱 12월 달에 고점이 그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8,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다. 반도체가 움직이고 나면 또 그 다음은 당연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알테오젠도 박스권 상단을 이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ABL 바이오 상당히 좀 좋죠. 보로노이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결국은 매크로 이슈들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좀 되면서 금리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결국에는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 심리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 설 연휴 이후에는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약 바이오도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제 후속주로 또 제약 바이오 바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후속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 공략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닛 같은 이런 또 의료 AI 이슈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부각되고 있어서 관련주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0원 현재가로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가 주가 차트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쭉 흘러내려가지고 6,000원대까지 그냥 급락을 해버렸었어요. 그리고 6,000원 찍더니 또 10,000원대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다시 6,0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어제 오늘 딱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단이 6,300원, 4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공략하는 구간이어서 오히려 이제 12월 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소개해드릴 때도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제 가늠하기 좀 어려워서 손절 라인은 좀 잘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바닥이 2번 정도 지지된 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구간만 저점으로 딱 잡아놓고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루닛 덕분에 의료 AI 신약 개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코크로스도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해서 해외 진출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로 전사체 변화를 AI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적응증을 이제 발굴하는 거. 사실상 어떤 약물의 후보 물질을 이제 발견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적응증에 가장 적합한지를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전임상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수천 개, 수만 개의 후보 물질들 중에서 사람이 그걸 스크리닝 해가지고 적응증에 맞는 후보 물질을 찾아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AI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까지 발전이 되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루닛밖에 없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들도 이런 AI 의료 AI와 융합된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8,500원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정도까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딱 지금 하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 깨지면 반드시 손절하셔야 돼요. 6,4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가 아니라 또 제약바이오를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96,000원 현재가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펩트론이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주요 기업들이 다 참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펩트론만 안 가니까 얘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도 이제 펩트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일라이릴리하고 굉장히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제 구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결국은 영업하러 가는 거거든요. 초청받은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자비를 들여가지고 빅파마들한테 우리 이런 거 개발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일해볼까? 이런 거 영업하러 가는 이제 박람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펩트론은 이제 그런 영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일라이 릴리를 포함한 다수의 이제 제약사들이 실사를 요청했다라고 하거든요. 국내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비만 치료제, 특히 이제 장기 약물 플랫폼을 이제 적용해서 생산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펩트론이기 때문에 그 생산 시설에 대한 실사를 요청한 것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를 못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실사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빅파마의 이제 빅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증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일라릴리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제 기업들과 협상력을 상당히 좀 높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작년에 이제 유증을 성공했잖아요. 유증 성공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위한 R&D 비용을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GMP 인증 공장 이 증설하는 투자를 위한 재원을 1,000억 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펩트론 입장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유증에 성공을 하고 나면 이건 이제 빅파마들과의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이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거래가 이제 저는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또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진입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뭐 2달 가까이 옆으로 조금 들어눕는 행보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약간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또 설 연휴 이후에 급등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펩트론을 저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펩트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곧 연휴를 앞두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